私、司会を、しますアムネスティ日本の武田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早速なんですけど、昨日ですね、チェ・ジェフンさんとアン・ミョンチュルさんが来日しまして、チェさんはアムネスティ韓国の北朝鮮専門家ということで活動しております。で、アン・ミョンチュルさんはノースコリアウォッチの事務総長、また、本人が脱北者ということで、今回北朝鮮の問題、今年1月15日に、皆さんご存知と思うんですが、第一の敵としてみなすよう憲法改正を指示したということで、今、さらに北朝鮮がさらに見えなくなっていくんじゃないかという懸念を持ちまして、この度、韓国から来ていただいて、日本の中で、この危機ですね、危機に陥っている人権の状況というものを、最新の情報を説明し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で、この場を設け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はい。内容についてはこの後すぐ、チェさんとアンさんに直接話していただきます。講演会の中での、ちょっとハイライトになるんですけど、まずはお二人の話を聞いていただき、その後に質問等あれば質問し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はい、それではお呼びします。チェ・ジェフンさんと、アン・ミョンチュルさん、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재훈이라고 합니다. 私はチェ・ジェフンと申します。 네, 저는 국제애니스티 한국지부에서 북한 인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私はアムネスティ・インターナショナル韓国支部で北朝鮮人権問題を担当しています。 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약 500명이 넘는 탈북자분들을 인터뷰했고 최근에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 私は過去10年、500人を超える脱北者のインタビューを重ねてまいりまして、北朝鮮の新しい人権状況について、把握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네, 저는 특히 북한 구금 시설 내 인권 상황과 북한 인권 상황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特に私が集中して研究していますのが、北朝鮮の拘禁施設における状況でその変化であります。 예, 국제애니스티는 지난 50년 넘게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アムネスティ・インターナショナルとの関わりで申し上げますと、アムネスティ・インターナショナルは過去50年にわたって北朝鮮の人権状況を調べてきております。 예, 국제애니스티는 북한 인권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당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촉구해 왔습니다. そしてその調査内容を土台に北朝鮮に対して人権状況についての憂慮を伝え、その改善を促してまいりました。 또한 국제애니스티는 조사 결과를 국제사회에 공유하면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そして国際社会に対してもその研究成果を共有し、その改善に向けて国際社会が力を発揮するよう、圧力を加えられるよう、促してまいりました。 네, 그 중에서도 국제애니스티 한국지부는 전 세계 각국에 위치한 국제애니스티 내에서도 북한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부입니다. 中でも、世界にいくつもあるそのアムネスティの支部の中でも、韓国支部は最もその北朝鮮の問題に力を入れ、深みを持って、追求してきた支部であります。 네, 지난 2023년 10월 국제애니스티 한국지부는 약 3년 6개월의 탈북민 심층 면접 결과를 토대로 북한 인권 증언집 60 플러스 보이시스를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 발간했습니다. 昨年2013年10月、3年6ヶ月にわたる、新たな脱北者たちの聞き取りをまとめまして、北朝鮮人権証言集60プラスボイスという報告書を韓国語並びに英語でまとめました。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두 책이 각각 한국어와 영어 버전의 60 플러스 보이시스입니다. この前に2冊並べてありますけれども、それぞれ緑色が韓国語版、黄色が英語版のその60プラスボイスであります。 이 책은 최근 북한을 탈북한 탈북민 61명의 북한 인권과 북한 내부의 상황에 대한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比較的近年、北朝鮮を逃れて、私どもに証言するに至った61名の内容を整理しております。 네, 국제 엠네스티 한국 지부는 이 책을 바탕으로 최근 베일에 쌓인 북한 인권 사항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계 곳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この報告書を素材として、アムネスティ・インターナショナルはその北朝鮮のベルリンに住まれた人権状況を明らかにするために、昨年下期より、国際的に活動を展開しました。 작년 11월에는 스페인, 올해 5월에는 독일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본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昨年11月にはスペインを、今年5月にはドイツを訪問し、そして今回日本訪問となっております。 우리가 지금 일본을 방문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今回改めてその日本を訪問した目的がまた別途ございます。 올해 11월 7일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가 열립니다. 今年11月7日、国連人権理事会で、北朝鮮に対する4回目の UPR 定期的普遍的審査が行われます。 예,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는 UPR이라고도 불리는데요. UPR은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사항을 검토하는 제도로 각국은 약 4년 6개월의 주기로 동료 회원국으로부터 자국의 인권 사항에 대해 심의를 받습니다. でこの国連人権理事会におけるその UPR 普遍的定期的審査とはいかなるものかと申しますと、その人権理事会その加盟国のそれぞれがおよそ4年6ヶ月の周期で、その国に関して、他の国々その人権状況をつぶさに点検されるという機会であります。 이번 북한에 대한 UPR은 2020년 이후 전보다 더욱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인권 사항에 대해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를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한 회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で今年11月7日に4回目となる北朝鮮のこの UPR においては、おそらくその2020年以降さらに悪化したと見込まれる北朝鮮の人権状況について、各国がその憂慮を示し、その是正を促すという大変貴重な機会となります。 국제 엠네스티 한국 지부는 북한에 대한 제4차 UPR을 앞두고 일본 정부의 북한 정부를 대상으로 UPR에서 인권 사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주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私どもそのアムネスティコリアはこの UPR の機会を捉えて、日本政府北朝鮮に対して人権面でのしかるべき憂慮を伝え、是正を促す圧力を加えられる機会となるよう、働きかけてほしいと、それを伝えるために今回日本に参りました。 예, 우리는 이번 주 일본 외무성 당국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今週私どもは日本外務省の当局者と直接お会いする予定です。 예,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화면처럼 우리는 엠네스티의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 사항을 외무성 당국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この前にもお示したように、私どもアムネスティコリアが有しているその北朝鮮の人権状況に対する憂慮、これを日本の外務省の当局者の方々と共有いたします。 엠네스티가 최근에 북한 인권 상황에서 우려하는 4가지 주요 의제는 북한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동의 자유, 그리고 강제 노동, 그리고 사형과 공개 처형 이슈가 있습니다. このアムネスティが現在憂慮している北朝鮮の人権状況について憂慮している4つの項目が1つありまして、하나가 뭐라고 하셨죠? 미안합니다. 하나가 정보의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이동의 자유, 강제 노동,強制労働
사형제와 공개 처형, チャヨンチェファ、 공개 처형. 公開処刑等の項目であります。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는 외무성 당국자에게 전하면서 이번 제4차 북한 UPR에서 일본 정부가 북한 정부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문하게 요청할 것입니다. でこうした項目に関する憂慮を、日本の外務省の当局者の方々と共有させていただいて、この UPR の場で日本政府からもまた憂慮を示し、プレッシャーを加えていただきたいとお願いをするつもりです。 하지만 우리의 활동 외에 여러분들의 관심도 필요합니다. しかしながら私どもの活動はやはりその皆様方の多くの関心にさられています。 여기 오신 기자분들께서 일본 정부로 하여금 이번 북한에 대한 제4차 UPR에서 북한 정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요청해 주시면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記者の皆様方のその問題提起によって日本政府がまた積極的に動けるように後押ししていただきたいと願っています。 국제 엠네스티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들어진 세계 최대의 인권 단체입니다. アムネスティ・インターナショナルは、自発的な個人によって、生み出された、世界最大規模の人権団体です。 우리가 인권 개선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여러분들의 관심에서 나옵니다. 我々がその人権改善に向けて、進んでいける原動力というのはまさにその市民一人一人皆様のご関心の発露であります。 일본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많은 북한 인권 활동가와 단체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日本でもさまざまな活動をなさっておられるその人権方面の活動家や、そして働きに対して改めて記者の皆様のご関心を差し向けていただきたいと願っております。 예, 바로 안명철 대표의 발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次にアメンチョル代表からお話を伺いたいと思います。 네, 안녕하세요. 안명철이라고 합니다. 안명철입니다. 저는 고향이 북한의 함경남도 홍원군이라는 동해 바닷가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私は北朝鮮ハンギョン南道の本門郡という、朝鮮東海、日本で言えば日本海岸の都市で生まれたものであります。 출생 당시 저희 부모님들은 북한 당국에 아주 충성스러운 당幹部 집안이었습니다. 私が生まれた当時、私の両親は党に対して非常に忠誠心の高い幹部の階層のものでありました。 그러다가 이제 전문 대학교를 다니던 도중에 북한 남자는 모두 이제 군대를 갔다 와야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군대를 갈 시점에서 북한의 보위부가 저희 집을 자주 방문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私も専門大学というのを通う年代になりまして、北朝鮮では男はその軍隊に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ので、そろそろ軍隊に行かなくならない時期かというタイミングで、我が家にその保衛部の者がしばしばやってきたというのを目撃いたしました。 그래서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북한의 국가보위부에 차출이 돼서 군에 입대한 것이 바로 북한의 베일리에 쌓였던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경대였습니다. でその私の意思とは関係なく、その保衛部の指示意向によって私がその軍隊の徴兵先として借り出された先が北朝鮮が秘密のベールに通されているその政治犯収容所であります。 북한 주민들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존재 자체를 잘 알지 못합니다. 北朝鮮の住民はその政治犯収容所の存在そのものについてよく知りません。 저 역시 북한에서 교육받은 대로 김일성 일가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 그리고 지상 낙원이다. 이런 선전에만 속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私自身も北朝鮮当局の宣伝というのを
真に受けて育っておりまして、本当に金日成親子は人民の幸福のために、大変な苦労を重ねて、善政をしているのだと、北朝鮮は地上の楽園なのであると、そのように本当に思っていたんですね。그렇게 해서 입대해서 약 8년 정도를 북한의 수용소 완전 통제 구역이라는 곳에서 4개의 수용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そして、入隊となりました。で、8年間を、北朝鮮におけるその、政治犯症状の中の完全統制区域、それぞれ4つです。4つの収容所を都合8年間勤務いたしました。 북한은 김씨 일가가 북한을 독재하기 위해서 195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북한의 산간 오지에 특별 독재 대상 구역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했습니다. 金日成一家はこれ遡りますと1950年代に資源があります山間奥地に特別独裁区域というものを設けまして、そこで収容所が始まった。 이렇게 김일성 때부터 이어진 정치범 수용소는 민간인과 철저히 격리된 상태에서 김정일, 김정은 체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でこの金日成の時代に始まったその政治犯収容所の体制がですね、金正日、金正恩、もう今日至るまで引き継がれた。 저는 이제 입대를 해서 엄청난 사상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私はこの入隊に伴って大変な思想教育と訓練を受けました。 이 안에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것은 이 안에 갇혀 있는 정치범들은 김일성 일가를 반대했고 북한 체제를 비방한 반동들이고 간첩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사살해도 좋고 그리고 도망가는 정치범 잡으면 대학에 조기에 대학에 보내준다 이런 교육을 일주일에 2, 3일씩은 계속 받았습니다. この入隊当初の訓練の中で特に正式新教育において特に強調されたのはこの中にいる者たちは金日成の統治に反対しこの体制を崩そうと策動した反動でありスパイたちであってこの者たちはいかに殺してもよいとで逃亡しようと試みた者をしっかり捕まえたならばお前たちをちゃんとそのいい大学に教育を送ってあげるよと、こういうことを大体1週間のうち2回から3回にかけてそういう精神教育といいますか思想教育を受けました。 그리고 군사훈련도 그 대상은 정치범들이었는데 태권도 연습과 격술 그리고 이제 그 사교 훈련 이런 것들도 모두 상대는 정치범들이었습니다. そして軍事訓練においても実地の訓練においてこの囚人たちを的にしての訓練というのを受けました。撃術といいます北朝鮮の軍隊で撃術というんですがそうしたその武術ですねそれの訓練を実際に政治や症状を的にして思い切り攻撃するということをしましたし射撃訓練においても政治犯を的にして射撃訓練を行う。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교육받은 대로 정치범들 상대로 태권도 연습한 적도 있습니다. で大変今となっては申し訳ないことでありますが私自身教育された通りこの政治犯収容所囚人たちを相手に思いっきりその武術の訓練を行いました。 그렇게 교육받고 생활하던 중에 저는 운전병으로 이제 차출이 되면서 이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왜 들어왔는지가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でそのうち私自身はその収容所の中で運転兵という役割を与えられましてで収容所内のさまざまな地域を移動しながら政治犯たちに接する機会があるものですから一体この者たちが何故にここに入っ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に対する関心を抱くようになりました。 하지만 제가 만나본 수많은 정치범들 중에 자기가 왜 잡혀 들어온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私が接する多数のこの政治犯の中でなぜ自分がここに入っているのかここに送り込まれたか
その理由を明らかに知っている者はほとんどおりませんでした。 그래서 물어보면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보이부가 들이닥쳐서 우리 가족을 모두 싣고 부려놓은 곳이 수용소고, 수용소에 들어왔더니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어떤 친척이나 할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내가 갚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대부분이 했습니다. で具体的に話を聞きますと、夜家で寝ていたらいきなりその保衛部が家を襲って家族全員をそのトラックに乗せて連れてこられたのがここだったと。で後に聞いたところだと、どうも顔を見たこともない親族あるいはおじいさんがかつてその何らかの罪を犯したことが判明したと。その連座でここに送り込まれたんだという類の話であります。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우아스러웠었고, 당국에서는 저희를 나쁜 놈이고 뭐 간첩들이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정작 본인들은 무슨 죄인지 모르니까 저는 이 도대체 뭐지 하고 이제 고민이 많았습니다. これが私にとっては大変不思議でした。私が受けた教育の中においては、この者たちは金日成の統治に反対し、体制を瓦解させるために作動した極めて悪質な者たちであるということであったのに、いざ当人たちに聞いてみると、自分たちがなぜここに送られているのかもわから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 그러던 중에 군복무 8년 정도가 지났고, 저는 조선노동당에 입당도 하였고, 그리고 대학을 갈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부친이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でそうこうするうちにあっという間に8年の歳月が経ち、その間に私は労働党への入党も叶いで、いよいよその大学への進学も準備するという段階になったのですが、そのうち突然、父親が亡くなったという話が来ました。 부친이 당시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이 되자 식량을 나눠주는 식량 배부서 당간부를 하셨는데, 술을 한잔 하시고 북한의 식량 제도를 이제 비판한 것이 빌미가 되어 보위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 음독 자결을 하셨습니다. 北朝鮮が食糧難に陥って、で私の父親が幹部であったものですから、その食料を配分する事業所の仕事をや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ね。である時酒を飲んで口が緩んでしまい、その北朝鮮の食料政策に対して批判をしてしまったんですね。でこれが口実になって保衛部に捕まっていき、その父親はそのプロセスで、服毒を自殺してしまう。 부친이 그렇게 돌아가자 북한은 죽은 놈은 말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다 저희 가족에게 식량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 가족에게 씌우고, 그리고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연좌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北朝鮮においてもですね、死人に口なしと言いまして、もうこの者を自殺してしまったので、その食料配分をめぐって起きているさまざまな不都合をこの者の責任だということにしてかぶせてしまい、でそのアン・ミョンチョルさんの家族がその連座制で処罰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어머니와 두 동생은 수용소에 잡혀가고, 저는 수용소를 지키던 사람에서 하루아침에 부친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안에 제수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처하자, 그때서야 제가 정신을 번쩍 차렸고, 그때서야 그 수용소 안에 갇힌 사람들이 왜 잡혀 들어온지를 제가 당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で母親と妹2人は、収容所送りになりましたし、で私自身もこれまでは収容所内で、管理する側だったはずのものですが、途端に本人も収容所送りの境遇に落ち込んでしまった。そうなって初めて私に悟ったわけですね。あ、こういうことなのかということで、このままで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 그래서 저는 이제 당위원회에 찾아가, 저는 아버지하고 다르다, 김정일 장군에게 충성하겠다고 혈서도 써 보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다, 이 말밖에 없었습니다. 私は自ら党の委員会というところに足を運んで訪ねていって、私は父親と違うのであると、この金正日将軍に対する忠誠心に何らの曇りも揺らぎもないのだと言って決書まで書いてですね、
アピールしたのですが、党委員会からすれば、いや、お前はその息子にして、その親にしてその子なんだという扱いになりました。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북한의 희망이 없고, 그래서 저는 야간 근무에 나갔다가 완전 무장을 갖추고 제가 만났던 정치범 오리 형제 2명을 데리고 22호 수용소를 이제 탈출했지만 탈출 도중에 첩보 작전이 있었고, 그 과정에 같이 나왔던 정치범 2명은 겁을 먹고 중간에 도망을 갔습니다. でもはやこれまでと過去を定まりましたので、夜間勤務立ってる隙をついて完全武装しまして、で親しくしていた政治犯の2人を連れ立って車両をダッシュしてその収容所から脱走したわけですね。で当然逮捕の追手っていうのが出てきたわけですが、その途中で怖くなってしまったその囚人2人は自ら途中で逃げ出して、私一人車両を買って中国の方に逃れ出す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 그래서 이제 저만 수용소를 탈출하고 북한을 또 넘었고, 그래서 중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무사히 이제 정착을 했지만, 나중에 들었는데 같이 나왔던 정치범 2명은 체포가 돼서 처형당했다고 들었습니다. で私自身は幸いにして、北朝鮮から中国に逃れ韓国に入り、もう今日まで生きておるわけでありますが、その時に一緒に連れ出そうとした囚人の若い2人、この2人は後に収容所に戻ってから処刑されたそうであります。 그래서 한국에 와서 북한 수용소 실상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알렸고, 그리고 당시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의 수용소 존재를 부정을 했습니다. 私は韓国に亡命を果たした後にこの北朝鮮の収容所の実情についてさまざまな機会に公に話し告発してまいりました。でこれに対して北朝鮮はずっとそんなものは存在しないんだと否定してきたわけですね。 그러다가 이제 대량 탈북이 이어지고 한국에 3만 명 이상의 탈북민들이 들어오면서 북한의 수용소 존재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그 역할을 가장 많이 한 것은 국제 엠네스티의 역할도 굉장히 컸습니다. ところがもう脱北者も3万人以上韓国に入りまして、その中には収容所経験者も少なからずいまして、それらの共通する証言を通じてですね、北朝鮮のその存在を否認し続けることはもうできなくなってきた。そうした情勢を作る上でアムネスティ・インターナショナルが果たして役割というのは実のところ非常に大きかったんです。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의 수용소에 잡혀 있는 어머니와 2 동생의 생사 확인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서 유엔의 공식 강제 실종 실무 그룹에 공식 청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돌아온 답변은 그런 사람이 없다 이거였습니다. 私は自分の母と妹2人、要するに収容所に送り込まれてしまった母とその妹2人の生死確認を求めて、国連の強制失踪特定部会等にも請願を送りました。でそれに対して北朝鮮の回答はですね、そうした人間は存在しないというものであります。 지금도 북한의 깊은 산간 오지에는 4개의 정치범 수용소에 약 8만 명에서 12만 명의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現在も北朝鮮の山間奥地のその大規模な強制収容所の中にはおよそ4カ所あり、でその中でおよそ8万から12万の、囚人たちがいるものと見込まれます。 그래서 이들을 해방하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국제사회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에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この問題を北朝鮮内部の力で解決し得るのかというと、それは大変見込みが薄い、可能性が薄いと思います。やはりその国際社会の関心、皆様の関心と声、これが力であります。 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それでは、今のお二人の発言に対して、ご質問等ありましたら、挙手していただければマイクを持っていきますので、もしあれば。はい、私ちょっと結構あるんで先に。はい、僕結構あるから。どうしよう。じゃあちょっとわかりました。大変興味深い話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アンミョンチョルさん、久しぶりです。ずいぶん昔日本テレビで一緒にスタジオに出たことがありました。お元気そう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안면쳐서 오랜만입니다. 옛날에 일본 방송국에서 같이 좀 출연해가지고 지혜도 있었습니다. 一人ずつ一問ずつお聞きします。アンミョンチョルさんにはですけども、例えば夜いきなり家族がいなくなっちゃったりっていうのがいろんな街で起こってるとすると、普通の人はこれをどういうふうに見るんでしょう。つまり政治犯収容所のことがその存在自体をやっぱり知っているのかで、突然いなくなるっていう場合に、それが例えば隣近所の人で全然悪いことした人でもないのに引っ張られ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どんなふうな気持ちで普通の人がいるのかっていうのが一つですね。それからアムネスティの方にしたいんですけども、私5年前に韓国の脱北者を取材した時にね、脱北者の団体がこれまで受け取っていた政府からの補助金なんかが全部打ち切られて、非常に活動しにくくなっているというのを聞いたんですけれども、今どうなっ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そしてかつて風船を飛ばしてたのが、その当時はもう風船は飛ばすなよという話になってたんですけども、風船を飛ばすとかそういう北朝鮮に対して具体的になんていうか攻めるじゃないけども、具体的に行う行動についてアムネスティはどういう態度を取られているんでしょうか。그럼 안면철 선생과 최재훈 선생께 짧다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 안면철 선생께 다음 야밤에 보이가 둘이 다쳐가지고 갑자기 일가가 다 사라진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런 사태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야밤에 일집에 보이가 둘이 다쳐가지고 그 사람들 다 하룻밤에 사라진다, 어디 간지 모른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북한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고 있을까요? 어디 수용소에 갔을 것이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럴 수가 있는 것이다. 먼저 예. 네. 이제 이게 북한의 공포 통치의 전형적인 사례인데요. 이제 일명 까마귀차라고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러시아제 신형 5톤 트럭인데 풍을 다 씌워서 밖으로 안 보입니다. 이게 보통 새벽 12시에서 2시 사이에 그 집을 이제 급습을 해서 다 이제 싣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사람들이 밤새 애 울음소리도 들리기도 하다 보면 소문이 나죠. 그리고 싣고 간 다음에 한 이틀 정도 지나서 북한의 보위부에서 나와서 주민들을 다 이제 모이게 합니다. 모여놓고 이제 뭐 하냐면, 이 집은 아버지가 남조선하고 연결된 간첩이다, 아니면 김일성 김부자의 당 정책 노선에서 불만이었다, 이런 강연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너희도 그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처벌된다, 이렇게 강연을 열고, 그리고 이때 주민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는 못 나오는 특별 독재 대상 구역에 간다, 그 공포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강제로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これ典型的な北朝鮮で起きる恐怖による統治の手法なんですね。で、夜中にやってきて一家乗せてどっか連れてってしまうと申しました。大体時間にしますと深夜12時から明け方の2時ぐらいの間なんです。カマギ茶、要するにカラス車と呼ばれる
まあ、旧ロシア製、ソ連製といいましょうか、の5トントラックです。で、応用しまして、外から見えないようになってますが、それでホエールが夜中乗りつけてきて、その一家を乗せて連れ出してしまう。そしたら、それで終わりでは実はなくてですね、2日ぐらい経ってから住民を集めて講演っていうのをやるんですね。その人民派の講演というのをやります。で、そのホエールがする講演の内容というのは、この家のものは、これこれの罪を犯してそのスパイ行為を働いた、あるいはこれこれの党政策に対して否定的な興奮を漏らしたゆえに二度と生きて出ない特別独裁対象区域に送り込んだということを人民に伝えるんだそうです。で、お前たちも要するにこういうふうになりたくなければ行動に気をつけるんだぞと、こういうことであります。これが要するに統治の手法であります。그리고 제재훈 선생님께 드릴 질문이 한 5년 전이었을까요? 분선 날리면 안 된다고 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그런 직접 행동을 못했다는 시기가 있었지요. 그래서 아므네스티 코리아에서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행동이라 할까요? 분소 아니면 기타 방법으로 북한에 직접 정보를 내보낸다든지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또 그런 것을 뭔가 기획은 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몇 년 전에 예전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한국의 그런 인권단체 사람들 이야기 나눠보았더니 여태까지 여러 가지 지급돼 있던 그런 예산들이 바뀌어가지고 활동에 여러 가지 난관이 조성되었다는 말씀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 최근에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런 북한 인권方面에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환경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질문에서 이제 대북전단 금지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국제 엠네스티는 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文在寅政権の時にその北朝鮮にそのビラ等を送り込む活動を禁止する法っていうのができてしまいました。 예, 국제 엠네스티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법에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대북전단 금지법이 제정되었을 때도 저희는 명확하게 이 법에 반대한다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アマネスティとしましては、あるいはアマネスティコリアとしては、この表現の自由を阻害するというその立法に対しては徹底的に反対しておりまして、当時から声を上げております。 하지만 저희는 대북 전단을 날리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しかしながら私どもは北朝鮮地域にその直接ビラを飛ばすという行為そのものについては賛成してはいません。 이런 이제 국제 용어 중에는 do no harm princip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こうした活動においてその do no harm原則というのがございまして、 국제 엠네스티는 만약 대북전단을 날렸을 때 그것을 받아본 북한 주민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서 처벌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というのもその韓国から飛んできたビラを北朝鮮の人が接してしまったと。でそれを結果北朝鮮の人が北朝鮮当局によって処罰されうる。そうした害が弱気されうるというその害善性に対して憂慮しているわけです。 예, 그래서 저희는 대북 전단을 날리는 행위 자체에는 동의는 하지 않지만 대북 전단 금지법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したがって私どもはビラを送り込む行為そのものには賛成はいたしませんが、かといってそれを禁止する立法に対しては反対いたします。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そしてもう一ついただいたご質問ですが、
한국은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상황 때문에 보수와 진보가 항상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韓国においてはその政治的いわゆるその保守と進歩というもののその政治的な対立というのが激しくてですね 일반적으로 인권 이슈는 한국에서는 진보 진영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일하게 북한 인권 이슈는 보수 진영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一般に韓国社会においてもその人権という領域のイシューはもっぱらその進歩というカテゴリーの人たちが取り組んでいるのですが、なぜか北朝鮮の人権に関してだけは保守側がもっぱら扱うという雲行きになって 말씀하신 문재인 정권 시기에서의 이제 북한 인권 활동에 대한 그런 평가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文在寅政権下における北朝鮮人権に対する取り組み、これに関して、率直な評価を今申し上げることはなかなかちょっと私立場上難しいものが 하지만 국제애니스티는 한 가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정권에 따라서 북한 인권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거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그 태도가 변해왔다는 것이었고 우리는 거기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ただアムネスティコリアの原則ははっきりしてまして、政権が変わるごとに北朝鮮の人権というものに対する取り組みが変わってしまう、それはダメだ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우리 입장은 어느 정권에서도 인권 활동은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どの政権であれ人権活動の自由は保障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アメリカの、外交安全雑誌のオンライン雑誌のディプロマット東京特会の高橋康介と申します。 미국의 외교 전문지 디플로마트의 도쿄 파오 다카시라고 합니다. 川崎市にあります桜本というコリアタウンで生まれ育ちました。 원래 그 가와사키시에 제일교포들이 많은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 자랐습니다. はい、まず基本的な質問で、チェさんとアンさん、生年月日いつですか？年齢、韓国と日本ちょっと数え方違うんで生年月日聞こう。 먼저 그 기본적인 질문으로 미안스러운데 그 최 선생, 안 선생 다 생년월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1986년 1월 22일생입니다. 최 선생가 1986년 1월 20일. 네. 저는 1969년 2월 22일입니다. 안면철 선생가 1969년 2월 22일. 2月22日。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次に僕先月のせいに中国行ったんですけど、中国も北朝鮮に拉致されている方が結構いるっていうんですね。それでお二人が、日本も今外務省行ったら拉致が一番大きな問題となるんですけど、その中国とか例えばロシアとか拉致がいろんな国に起こってて、特に中国とかロシアって親北朝鮮になっているから、なんかそういう国も巻き込んで北朝鮮こんな問題あ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ふうにもし世界中の人が拉致されてたら言えると思うんですけど、そのあたりはどうなんでしょうか。 다카시상은 지난달에 중국에서 가고 취재를 했답니다. 현지 사람들 들어보니 중국 사람들도 수많이 북한에서 납치돼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이나 내일 일본 외무성 가시면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납치 문제가 큰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북한에 대한 납치 피해자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 이런 걸 좀 실마리로 북한에 대한 압력을 또 한층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두 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 먼저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제애니스티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アムネスティはこの拉致問題に関してしかるべき情報は持ってないですね。
저희는 명확한 정보가 확보가 되고 조사가 이루어진 바탕 다음에 이제 어떤 캠페인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アマネスティのキャンペーンというのは、まずその情報を確保して調査を行い、しっかりと事実関係確認できたら、それを材料にキャンペーンを展開するという組み立てをしておりまして、それなりの材料を確保していたのに関しては、なかなかキャンペーンという展開にまで至りません。 조금 다른 문제일 수는 있지만 저희가 확보한 많은 증언에는 중국 내에서 탈북자가 북한 보위부 요원에 의해서 납북되어 다시 들어가는 경우를 종종 듣기도 했습니다. ただ私どもが聞き取りを重ねる中で確保している材料というのは、一旦その中国に逃れてきた脱北者が中国内でまた保衛部の者の手にかかって北朝鮮に引きずり込まれてしまうという事例が多々発生しているんだ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그 말씀해주신 그 내용은 저희가 추후 조금 더 조사가 이루어지고 정보가 확보가 되면은 얼마든지 캠페인을 펼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今提案してくださったようなそのような組み立てについては、今後私どもの研究の中でそういう材料っていうのが蓄積しましたら、場合によっては可能かもしれないと思います。 제가 있었던 22호 수용소에도 중국 출신 학교 정치원들이 있었습니다. アメントルさんからはですね、私がいた22号収容所、これはフェリオンにあった大規模収容所ですが、その中にもその中国の華僑の出身の者たちがいました。 그리고 이제 제일교포 출신들도 있었고 일본인 처들도 있었습니다. 在日コリアンの出身の者たちもいましたし、その在日コリアンと一緒に北朝鮮に渡ってきた日本人妻という人たちもおりました。 근데 이들이 왜 잡혀 들어왔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 위치에서는 알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その人たちがなぜ捕まってこの収容所に送り込まれたのかについては、私の当時のポジションからするとその具体的な原因についてまでは分かりませんでした。 그래서 중국도 아마 북한 당국에 의해서 체포돼서 북한 수용소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中国当局もその北朝鮮で捕まってそうした収容所に送り込まれている中国人がいる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中国も把握はしているだろうと思います。 근데 중국 정부가 이거를 방치하고 있고, 왜냐하면 북한이 이거를 정치적 요인보다도 범죄 행위로 이제 간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당국이 이제 방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しかしながらその中国政府はそれを放置している。それは北朝鮮の方でその中国人の行為を犯罪とみなしたからだ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主権を尊重す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중국이 이 문제를 북한 당국에 요구를 하면 오히려 반대로 북한이 더 수많은 탈북민들이 중국 감옥에 있는 것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고, 국제 문제로 야기되기 때문에 더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습니다. 中国としてもその北朝鮮にとらわれている中国人よりも中国内でとらわれている脱北者の中国側で拘束されているプールされている脱北者の方がはるかに多いこともあって、そうした材料を持ち出すということは中国にとっても得なことではない。最後に一つだけ、今人権の問題は、北朝鮮じゃなくて、香港でも中国当局が人権弾圧を進めて言論自由がなくなったりとかしてて、それで昨日新宿の本当に繁華街歌舞伎町とか目抜き通りで在日の香港人の人、大体100人ぐらいが2019年の大規模デモから5年ということで、行進デモをやったんですね。でなぜ在日コリアンの人たちは、ニューヨークでも東京でもロンドンでもいいんですけど、もっと北朝鮮の人権の問題に本当に国際社会の関心とか、注目を集めるということでさっきおっしゃってましたけど、やらないのか。在日香港人の人ができる、なんで在日コリアンの人もっと国際世論に北朝鮮の、悲惨さを呼びかけるための方針でもやらないのか、何が違うのかちょっと教えてほしいんですけど。
어제 홍콩, 일본에서는 홍콩 사람들의 시위가 있었대요. 그 내용은 중국 본국이 그 홍콩의 탄압을 가해가지고 그 언론의 자유는 사라지고 하는 주제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일본에 사는 홍콩 사람들의 시위, 그 100여 명이 이 신주쿠의 춘신거리를 누비는 그런 행진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다카하시 기자 문제 제기가 제일 조선인들, 제일 한국인들이 일본의 도쿄든 런던이든 뭐 뉴욕이든 어디든 상관없는데 세계를 향해서 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여러 관심을 촉구한 그런 행진 시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텐데 왜 일본에 사는 제일 코리안들은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일까? 그것이 좀 아쉽고 좀 의아하다고 뭐 그런 지적 뭐指摘というのかね質問というか指摘というのかね問題提起 네, 제가 아마 일본에 있는 북한 인권 단체나 뭐 여러 단체들하고 일본의 조총련 문제 그리고 제일교포 문제를 꽤 오랫동안 아마 같이 해 왔던 것 같습니다. でアメツルさんからちょっとお話したいというのが、アメツルさんご自身この日本に住む在日コリアンのさまざまな団体もありますけど、その人たちと北朝鮮の問題、送電の問題等々いろいろ話も交わしてきたという流れがありました。 특히 이번 방문에도 오사카를 이제 가게 되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오사카를 왔을 때 제일교포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で今回も大阪参りますけれども、前回大阪参った時にも多数の在日コリアンの人たちと話を交わす機会がございました。 이들은 그 조총련 소속으로 이제 있었지만 그때 당시 북한 인권 강연회가 있었는데 몰래 신분을 숨기고 몰래 들어와서 듣고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でその大阪で設けた機会というのがその北朝鮮人権に関する講演の場だったんですね。でそこに実は総連につながる方々がその身分を隠して少なからず中に入ってこられて、質疑を交わすということがございました。 근데 이들이 제일 물어보는 게 저거 있습니다. 북한에 자기네 가족과 친척이 있는데 혹시 소식을 아냐? 그리고 자기네가 북한의 친척의 요구에 따라서 편지도 보내고 돈도 보냈는데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냐? 이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彼らが私に尋ねるのがですね、実のところ自分の親族があるいは親戚が北朝鮮にいるのだが、彼らはどうなっているのか。で日本から手紙を送り物を送ってるんだけれども、彼らにちゃんと届いているんだろうかと、どうやってそれを把握できるだろうかというようなことを私に聞いてくるんです。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게 제일교포 분들, 특히 조총련에 가입이 된 분들이 물론 조총련 교육도 여러 가지 그 북한의 감시 시스템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그걸 대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게 북한의 가족이 인질로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행동을 못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そうしたやり取り通じて私が感じたのはですね、この人たちは人質を取られてるんだなと。だから公に大っぴらにその場に出てあからさまなことは言えないんだ。 그래서 그 일본에서 제일교포 분들이 북한 인권 개선 요구라든지 시위나 데모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근본적인 원인에 의해서 북한의 인질로 있는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저는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ですから先ほどのご質問に照らしますと、おそらくその日本で在日コリアンがそうしたデモと大々的にやらないのはなんでかというと、おそらく北にいる親族に災いが降りかか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を恐れてるんじゃないのかなと。 제가 조금 더 이제 국제 암네스티 시각에서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アムネスティの視点からちょっと付け加えたいことがございます。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콩에 대한 시위, 이제 국가보안법이죠. 거기에 대한 시위에 대해서 암네스티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 역시도 6월 4일
그 천안문 사태 35주년 그리고 그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체포됐던 조황텅이라는 인권 변호사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석방을 위해서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는 것에도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その香港の国家保安法に関するご指摘だったと思うんですが、そのアムネスティコリアもそれは大変関心を抱いてまして、その6月4日ですね、天安門36周年のタイミングで、そのアムネスティもそのデモを、韓国のアムネスティのデモをやってます。中国大使館前でやってまして、で特にその香港の人権活動をやっている弁護士が身柄拘束されているものもおりますので、その釈放を求めてデモなどというのもやっておりますが。 예, 이 사진인데요. 이제 이게 제가 저희 엠네스티 한국 지부에서 이제 사진을 6월 4일 날 그 시위를 했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예. これがもうその6月4日その韓国アムネスティのコリアがやったデモのその様子であります。 근데 이제 북한 인권 문제와 이 최근에 홍콩 시위와 약간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홍콩의 이제 국가보안법은 최근에 도입된 법이고 최근의 이슈입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계속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최근의 이슈이고요. 북한 인권 이슈는 아무래도 오래된 이슈다 보니까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この香港の動きはもう新しい動きでありますから若い世代の関心も引きやすいんですね。 ところがその北朝鮮の人権問題っていうのもあまりにも長きにわたっておりましてなかなかその新しい人々の関心を引きづらい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 그 한국에서의 최근 국제 이슈에 대한 시위는 대부분 20대, 30대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우에노역 근처에서 납북자 관련한 일본의 그 탄원 서명을 받는 것을 봤는데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韓国においてそうした国際的人権に関わるイシューで活動するというのはもう韓国では20代、30代が中心です。ところが、昨日、上野で何か拉致問題に関する署名集めということをなさってたんですが見ますともう高齢の方々が中心でしたですね。 아마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 젊은 사람들이 북한 인권의 이슈를 오래된 이슈로 생각하고 그 제1교포들도 젊은 제1교포들도 북한 인권 이슈를 오래된 이슈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관심이 줄어들면서 활동이 좀 정체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韓国はすでにそうでありますし、日本においてもおそらくそうではないかと推察いたしますも長きにわたる問題であってなかなかその在日コリアンの若い世代の新たな関心の対象にもなかなかなりづらいのではないかなと、推測し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すみません。インターネット報道メディア IWJ の花をして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2つほど質問があって、ちょっと素人質問なんですけど、北朝鮮の一般の国民の方々のインターネットの使用状況、使用状況というか接続状況、それを教えていただければと思うのと、あとお二方が日本の人権状況というのを、印象でもいいんですけども、どのようにお考えになっているかというのをお聞かせ願えればと思います。 질문 2개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북한의 일반 인민들, 주민들의 인터넷 사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 하나 하고 또 둘째로는 두 분의 그냥 그 인상론으로 괜찮습니다. 그 일본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고 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북한의 인구가 대략 2,350만에서 2,4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저희는 99.99%의 일반 대중들이 인터넷을 접속하지를 못하고 인터넷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で最初のご質問です。
北朝鮮の人口はおよそ2350万から2400万と推算しておりますが、私どもがこれまで把握しているところでは、その 99.99% 以上がインターネットに接続するということができず、インターネットっていう存在そのものについても知らない。 제가 만나뵌 분들 중에는 몇 분이 인터넷을 북한에서 사용했다고 증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でこの間、その聞き取りをした脱北者の中で、幾人か北朝鮮にいた当時、インターネットに接続したことがあるよとおっしゃる方がいます。 대부분의 평양 지역에서 대부분이 평양 지역에서 대학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でその大部分がですね、平壌で大学生としての生活、経験をしている中での出来事。 대학원 과정에서 SCI급 논문을 이용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제한적으로 학교에서 접속할 수 있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その大学院生として論文をまとめるプロセスの中で、ごく限られた形で、そしてその海外のその論文等にアクセスするということが許されたことがあると言っております。 하지만 특이하게도 그 논문들은 최근 논문들이 아니라 3, 4년 이상이 된 좀 오래된 논문들이었다고 했습니다. ただそのネットでアクセスを許された論文っていうのは、新しいものではなくて、大抵 3,4 年前のものである。 예, 이러한 이제 특수한 케이스 외에도 일부 교수들이나 아니면 이제 특수 계층, 예를 들어서 정보 관련한 그런 업무를 하시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초고위 엘리트층들은 인터넷에 제한적으로 접속이 가능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でそうした方以外に大学の教授だとか情報関係の業務についているものがごく制限された中でアクセスが許されるということだと理解しています。 예, 그리고 일본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깊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日本の人権の在り方についてはということですが、あまり深く把握しておりませんので、ちょっと私からは言及差し控えたいです。 네, 인터넷 관련돼서 제가 조금 첨언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でインターネットに関してちょっとお伝えしますと、 북한은 이제 그 이집트의 오라스콤이라는 통신사와 협력을 해서 북한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인트라넷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北朝鮮そのエジプトのオラスコムという通信事業者の協力の下で、北朝鮮内だけで、使えるそのイントラネットは構築してあります。 그것은 이제 북한 내부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외 밖에 대한 인터넷은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ですからこれは外部のインターネットにはアクセスできないんですね。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에 이집트 오라스콤 통신사가 북한 당국의 통신 사용망 대금 결제를 요청을 했는데 북한이 아직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これ2年前のことだと理解してるんですけど、そのオラスコムがこの北朝鮮当局に対してこの通信事業網これに対してちゃんと支払いをしろというのを要求したんですが、北朝鮮いまだに応じてない。 그래서 이제 북한산 핸드폰을 가지고 북한의 북중 국경 두만강에서는 북한 땅에서는 통화가 되는데 불과 100m, 200m 넘은 중국 땅에 딱 도착하면 북한 전화가 아예 목통이 되어버립니다. 국제 전화도 안 됩니다. 北朝鮮の携帯電話を持って中国との国境の方に行きます。でトマンゴの地域で北朝鮮内の電波の通じるエリアまでは使えるんですが、わずか数百メートルの違いで中国側に入りますと途端にそれが使えなくなって中国側との連絡もできない。 그래서 북한과 연락을 하고 있는 탈북민들이나 휴민트들 이 사람들이 이제 보통 하고 있는 전화는 중국산 휴대폰을 이제 북한에 집어넣어서 몰래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それで北朝鮮内の情報を外に出すために、用いられている手段は何かというと、中国側で、購入手当した携帯電話を北朝鮮側に送り込んで、それが使われることでその外部とのやり取りができている。 그리고 이제 북한에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외교관들이나 고위 그 일꾼들은 나와서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北朝鮮が、中国に労働者を送り出し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それを管理する者たちはその中国のスマートフォン等を使ってやり取りをしている。 근데 한 고위층 최근 탈북한 고위층 이야기 들어가서 인터넷을 보고 제일 먼저 뭐를 검색했냐 물어봤는데 대한민국이란 단어였답니다. それで最近もその比較的高いポジションの脱北者に話を聞いて、そして海外に出てインターネットを使えるスマートフォンを入手して何を最初に検索するんだと聞いたら、もう大韓民国とまず打ち込んでいろいろ見てみるよって言ってました。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김정은에 대한 신상에 대한 담긴 그 김씨 일가에 대한 그거를 검색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했어요. で次にやるのがやっぱり金正恩あるいはその一族に関する諸々の話ですね。それを検索かけてみて出てくる内容にあまりのショックを受け 그리고 북한의 최고위층들조차 김씨 일가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가르쳐지질 않았는데 밖에 나와서 그 정보를 알게 된 순간 자기가 50년 동안 받아왔던 이 세뇌가 한 방에 무너져 버렸대요. その幹部として北朝鮮に規制されて、その50年余りの教育が外に出て検索かけていくつか見た中でたちまち崩れていってしまう。 그래서 북한이 인터넷을 철저히 차단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北朝鮮が徹底的にインターネットをシャットアウトする理由がまさにそこにあります。まだ大丈夫なんですか？時間。NHK です。日本語で質問して。どうぞ。2つ質問が1個は。韓国語でやっていただいても結構。아 그래요? 아까 오라스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오라스콤이 그 4년 몇 년 전이니까 몇 년 전에 이제 절대돼가지고 그 별이라는 붉은 별. 새로운 별. 붉은 별. 붉은 별. 붉은 별이라는 약간 새로운 VPN가 발생하면서 이제 오라스콤권을 이제 안 쓴다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제 지금 현상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붉은 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대극 회사랑 같이 해서 새로운 걸 만들었다 막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잘. 先ほどね、オラスコムの話だったけど、オラスコムを撤収してしまって、オラスコムは使えなくなって、新たにその北朝鮮の商標で新しいのなんていうのかよく存じないけども、赤い星とかってね出てますけど、今そちらの方になってるんだっていうのを聞きましたけど、そのところどうなんですかってそういう質問でよろしいですか。 네, 그 북한에 그 오라스콤은 아직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 핸드폰 통신사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91이라는 핸드폰 국번이 있고요. 191. 예, 그리고 하나는 195인데 이게 신형 새로 나온 그 붉은 별 망을 쓴 오라스콤에서 기술을 전수받아서 하고 있는 곳인데 이거는 보통 그 국경 지역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91은 기존의 전화번호인데 이거 역시 인터넷은 안 됩니다. 참고로 이 책에 그 관련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北朝鮮で今その2つの通信会社というか携帯電話会社が運営されていて、一つは191っていうのが古いシステムで、195っていうのがオラスコムの技術も引き継いで国境地域の方もよく使われる携帯電話網なんですが、いずれにしても両方ともインターネットの接続はできませんよっていうことで、チェイさんからはその辺の話については前に並べてあるこのレポートの中にも出てきます。 한 가지는 그 오물 분석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거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어물 분석 한국에 있는 대북 단체가 그 찌라시랑 그 노래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볼빨간 사춘기라였나요? 근데 그 한편으로는 북한에서는 잘 그 개박을 안 듣고 오히려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도 들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지 또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 대남 혼작이 없어지면서 그 관계가 심해지는 가운데 발극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피해는 얼마나 오가고 있는지도 잘 여쭤보고 싶습니다. 今、オプス風船が、日本でも話題になってまして、で実際のところその韓国の、団体が北朝鮮に向けてそのビラを送ったり K-POP を送り出したりということをやってるということですが、この記者さんが伺うところではその北朝鮮側では実際のところ K-POP なんていうのは嫌がる人も多くて、実際のところどれぐらい効果があるものなのか、韓国からね北朝鮮に送るビラとかチラシっていうのはどのぐらい効果があるのかと。で、一旦そこまでいただけますかね。 아까 대북 전단에 관련돼서는 그 최재형 팀장이 MNCT 입장을 전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더 첨부를 하고자 합니다. で先ほどそのビラを送るという行動についてはそのアムネスティコリアの見解がどういうものかというのはチェイさんがおっしゃっていただきましたので、それとしてちょっと付け加えるとしますと、 그 대북 어물 풍선이든 무슨 풍선이든 저는 참 북한이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北朝鮮から送り出されてるのが、お物であれ何であれ非常にやることがちょっと下劣だと言いますか。 자, 우리 한국에서 대북 전단을 보내는 곳은 북한 인권 단체, 특히 탈북민 단체들이 주도를 하고 시민 사회 단체예요. 근데 북한 대응하고 있는 북한은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시민 사회 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で韓国ではその脱北者団体と要するに民間市民ですね、それが心あって、思うところあっていろんなものを北朝鮮に送ってるわけですが、それを受ける北朝鮮側では、対抗する北朝鮮側では、民間団体というものがありませんので、国家として、こちら韓国側に向けていろんなものを送り出している。 그리고 전단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어떤 탈북민은 전단을 직접 보고 온 분들도 있고 또 어떤 탈북민은 그 전단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많았고 당국의 감시도 받았다. 그래서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그건 평가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でその実際のところ韓国から北朝鮮に向けて送り出すそうしたビラチラシ等の効果はいかなるものなのかということですが、実際に韓国に逃れてきた脱北者の方話を伺いましても、いやそういうビラチラシ等を目にしたのをきっかけになっていろいろ思うところあって逃げてきたよという人もいらっしゃることはいらっしゃるし、逆にそうしたものを韓国が送り込んできたせいで当局からの監視をひどく受けるようになって。 大変そのビラのせいで迷惑したということを訴える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ので、やはりそれはさまざまな効果はあるのかなと、影響といいますかね、それはちょっと思わざるを得ないですね。 예,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 같고 조금 더 덧붙이자면 문화의 힘은 아주 막강하다고 봅니다. 문화의 힘은 무엇보다 막강하다고 봅니다. 申し上げたいのはその文化の力っていうのは非常に強大なものがありまして 만약 K-팝이나 어떤 그런 게 좀 별로 문제가 그 영향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북한 당국이 최근 2020년 이후에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나 평양문화보호법과 같은 그런 법을 제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법에는 유포자에 대해서 최대 사형을 선고하게끔 하는 등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そうした韓国から送り込まれる警告ポップとか、その他のソフト、これが大した影響もないものであるならば、北朝鮮当局がその2020年以降に、反動文化思想排撃法とかその他の法令をいくつも作ってですね、で韓国のそうしたソフトを流布したものは、最高は死刑にも至るなどという実典を作って取り締まりに躍起になる必要はなかったはずであります。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탈북과 관련한 거에서 대해서는 어떤 이제 뭐 대남 공작의 여부와 상관없이 탈북은 어쨌든 2020년 이후로는 북한이 국경 봉쇄를 이제 강력하게 취하고 국경 지역 접근자에 대한 즉각 사살 명령을 발동하면서 이후에 탈북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요. 그 전 시대를 보자면 2002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한국의 어떤 정권이나 남북 관계와 상관없이 매년 1000명 이상이 계속 탈북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이제 방역과 코로나19 방역과 2020년 이후에 북한 당국의 철저한 국경 통제에 의해서 조금 더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脱北者の数に関してもご質問いただいたと思います。特に急減したのが2020年以降、そのコロナ貿易で北朝鮮がその国境の取り締まりを非常に厳しくして、そこに近づくものは即時射殺せよというような命令が出て以降、やはり急減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見えます。で2002年から2019年までやっぱりコンスタントに毎年1000人以上という形で脱北者が韓国に入ってきておりましたので、これは脱北に対する内的圧がなくなったというよりも、そうした取り締まり状況によるのではないのかと、近年のその脱北者の急減はそのように理解しております。それでは今日の記者会見これにて終わらせていただきます。明日、今日もそうなんですけど、明日も、今日は夜が鎌倉の方でセミナーがありまして、で明日は、ちょっとお呼ばれした、東京の方の、参議院会館の特別会議室で明日はこの、セミナーがありますので、そこで、フルプレゼントをお二人からしてもらえる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ので、もしお時間あれば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では本日よろしくですかなり、用意してきた内容が豊富だったんですけど、なんかその時間の制約っていうのにあまり意識したのか、ちょっとかなりコンパクト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ので、できればこちらの機会足運び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いいですか。はい。で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